자, 이제 교재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점유자의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교재는 아주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둘로 좀 나눠봐야 돼요.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눠봐야 되고요.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책임을 안 져요.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 제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산이 화산 폭발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아파트가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어요. 그래도 점유자가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노숙자인 제가 그 미분양 아파트에서 라면 끓여 먹다고 깝죽대다가 과실로 불을 냈다면 그때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가 선의 점유자의 책임, 나 악의 점유자의 책임 나와 있는데 요 책임의 전제로서 무엇을 전제라고 있다고요? 고의, 과실을 전제라고 있다는 거 꼭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만약에 점유자가 선의이고 앤드 자주점유라면 요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앤드입니다. 만약에 점유자가 악이거나 또는 타주 점유라면 요때는 전부에 대해서 뭘 지는 거냐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만 선이더라도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면 그때는 뭐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게 전부죠.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아파트가 을의 소유거든요. 근데 갑은 을의 소유인지 몰라요. 선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도 있는 뭐냐면 자주점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병이 지나가다가 이런 역 같은 세상 해가지고 방화하는 바람에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이 됐는데 갑이 다행히 화재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얼마였냐면 1억 5천이에요. 이렇다고 했을 때 갑은 을에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얼마를 줘야 될까요?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점유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 과실이 없죠.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갑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니까 보험금 갑이 받으면 되고요. 을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 조심하시고요. 그럼 만약에 병이 방화한 것이 아니라 갑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는 얼마를 주는 거죠? 1억만 주는 거죠. 왜요? 선이고 앤드 자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갑이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전부니까 1억 5천 보험금 1억 원에다가 자기는 5천만 원 붙여서 을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1억 5천을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점유자의 뭐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와요. 일단 이런 얘기죠.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으면
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요 문제인 건데. 일단 개념인데 비용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라는 것도 있고 유익비라는 말도 있는데 필요비라는 말은 뭐냐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 수리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라는 것은 이익이 있는 비용, 계량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쳤다면 수리비는 뭐죠? 필요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뭐 손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새 거로 바꿨다면, 좀 더 좋은 보일러로 바꿨다면 그것은 가치를 증가시킨 거니까 계량비 뭐가 되는 거죠?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용입니다. 자,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받을 수가 있어요. 비용은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필요비의 경우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선악불문하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필요비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자,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죠. 따라서 아파트를 선의로 점유하고 있다면 뭘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과실 수취했기 때문에 뭘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답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 수익을 얻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돼요? X가 해가지고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필요비는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는 거라는 거죠.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하게 되고 과실 수취할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하니까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유익비, 계량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유익비 상환 청구를 받은 회복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이익과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현존 이익과 지출 비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보통 요 회복자를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래서 뭐죠? X로 만들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넘겨보시면 이제 판례도 나왔는데 판례도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판례는 아니니까 제가 좀 정리해드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왔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사례.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돼지 농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를 뭐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을도 이웃에서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을의 농장에 있던 암돼지 한 마리가 기어서 갑의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기어서 들어온 게 중요합니다. 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암돼지가 100마리에 섞이다 보니까 갑은 이 암돼지가 을의 돼지인 줄 몰랐어요. 선이고. 또 지가 들어온 거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과실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갑은 자기 돼지인 줄 알고 열심히 이 암돼지에다가 살을 먹여서 키웠더니 이 암돼지가 새끼를 베서
새끼 돼지를 낳는데 예를 들어서 한타스 1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갑이 뭐죠? 흐뭇해하고 있는데 을이 찾아온 거죠. 첫째, 자기 돼지 내놓으래요. 암돼지는 뭐죠? 자기 돼지라고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랬을 때 요 갑은 요 암돼지를 을에게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돌려줘야 되나요? 자, 암돼지는 동산이죠. 그죠? 그러면 갑은 요 동산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로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갑이 요 암돼지에 대해서 선의 취득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선의 취득했다면 갑이 요 암돼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선의 취득했나요? 안 했나요? 자, 우리가 선의 취득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선의 취득이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인데, 공신의 원칙의 목적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암돼지가요, 기어 들어왔어요. 거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은 이 암돼지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의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이 암돼지를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을이 만족하지 않고 내 돼지가 난 새끼니까 새끼 돼지도 내놔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의 돼지, 암돼지가 난 새끼 돼지 12마리 갑을에게 줘야 되나요?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예,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죠? 따라서 요 새끼 돼지는 명백히 뭐죠? 과실이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새끼 돼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은 암돼지 어미 돼지만 끌고 가야죠. 그죠? 근데 갑이 어떻게 열받았어요. 갑이 을한테 뒤통수를 내다가 소리 지르는 거죠. 얌마, 그 돼지가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아느냐? 사료값 내놔라. 사료값 달라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료값은 비용이죠. 필요비의 유익비예요. 필요비죠. 왜요? 안 먹으면 뒤질 테니까. 보존비고. 자, 사료값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지금 갑은 뭘 갖게 됐어요? 새끼 돼지를 갖게 됐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엄마 돼지는 돌려주되 새끼 돼지는 갑이 갖고요. 그 대신 뭐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료값은 못 받는 거죠. 만약에 기어 들어온 돼지가 숫돼지라면 새끼 날 일은 없으니까 을에게 뭐예요? 숫돼지를 돌려주되 그 대신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사료값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민법이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와, 저거 참 쓰잘데기가 없이 뭘 저렇게 복잡하게 배우나. 배우는 이유는 민법에 나와 있는 게 뭐죠? 공평하니까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재밌게 접근하시면서 자꾸 일상생활과 뭐죠? 결합시켜가지고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깨달으시면 그만큼 어떻게 민법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골똘히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민법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그죠? 그 다음 232페이지에 이제 3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아주 자세히 정리해 놨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에 물권 청구권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한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에게 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냐? 점유자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필요 없고 과실도 필요 없고요. 점유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든 간접 점유라든 상관이 없는데 주의할 것은 건물에 관한 철거 청구만은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간접 점유자에게만 할 수 있다.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3번 해가지고 3번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점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권을 함께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함께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재 보시면 좌측 하단에 204조가 나와요. 1항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요, 침탈을 당했어야 돼요.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요. 침탈이란 말이 앞에 나와 있을 때 지나갔는데 강제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요. 절치, 훔쳐가거나 강치, 뺏어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는 이런 사례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를 하면 이제 갑은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란 얘기죠.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좀 까다로워지는데 왜 까다로워지냐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 소유권을 이유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결론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따지시다가는 문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냐면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절취해 갔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침탈이 있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요 카메라를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를 했는데 병이 선이에요. 이랬을 때는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니까요. 이 물건 돌려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도품이니까
병이 선이고 무과실여서 선이 취득했더라도 갑은 2년 내에는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다만 뭘 이유로 해서는요, 점유권을 이유로는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입니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네요.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얘는 왜 또 1년 동안만 반환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단 제척기간으로 이해해요. 왜 그렇다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받아들인다고 지나치게 짧죠. 1년이면 왜 이렇게 짧게 인정하느냐? 이유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권은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에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무엇도 소멸하는 거예요? 점유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야 돼요. 왜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으면 저는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으니까 이미 저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몇 년만요? 1년만. 이해되시죠?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예요? 제척기간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진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제척기간이고 요 기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으로 이해합니다. 이 출소기간이라는 말은 깜빵에서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1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1년 동안 법원에다가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침탈이 존재하는 경우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 여러분들 이렇게 숙제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235페이지로 왔어요. 오시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나와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죠. 자, 여기를 볼게요. 다시요. 갑이 만약에 이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재판에서 패소하겠죠.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침탈이 없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러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폭폭하죠. 갑이 혹시 판사한테 이런 거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판사님, 침탈이 없어서 안 된다면 소유권을 이유로 을은갑에게 돌려주라라고 이참에 판결 내리십시오 라고 갑이 법원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측 하단에 납은 보시면 찌라게 되어 있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재판하지 못한다. 208조 2항이에요. 자, 이 조항은 특이하게도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냐면 우리 일반 국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뭐만 가지고 판결해줘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결해줘야 되고 뭐는 고려하면 안 돼요? 소유권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재판에서 뭐 하게 돼요? 패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이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다시 무엇을 이유로 해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가번이에요. 가를 보시면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뭐죠? 별개의 소송인 거예요. 이 1항인데. 따라서 이 사람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했다가 패소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별개의 소송이니까 승소하고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아이 그지같이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이 규정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자,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자에 뭐가 나오냐면 자력구제권이 나와요. 이제 점유권이 어떻게 슬슬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일정한 법익이 침해가 됐어요. 그러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을 국가구제라고 하고요.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구제받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해요. 일단 우리가 자력구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기억할 게 뭐냐면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자력구제권이 있고요.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국가구제가 원칙이에요? 자력구제가 원칙이에요? 물론 국가구제가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스스로 힘으로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서 뭐 무해를 연마해가지고 장풍으로 그놈을 죽였다. 이런 거 현대 법제주의 국가에서는 뭐 되지 않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구제가 원칙이고요.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뭐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력구제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력구제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력방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가방을 두고 버스를 타고 있는데 누가 제 가방을 뺏어가려고 해요. 아, 내가 뺏겼다가 국가를 통해서 파출소에 신고해서 돌려받아야지. 이런 건 뭐 되지 않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힘으로 내 가방 못 가져간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자력방위권인 거죠. 그 다음에 자력탈환권. 안 뺏기려고 버텼는데 뺏겼다면 다시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뭐 할 수 있냐면 탈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동산의 경우에는요. 현장에서 바로 자력으로 탈환하거나 또는 추적 시까지만 자력 탈환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추적이 종료된 후에는요. 다시 만나더라도 자력으로 탈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우리 민법은 즉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밤늦게 수업을 끝내고요. 집에 들어갔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상한 놈이 저희 집 거실에 자빠져 있어요. 딱 인상을 보니까 싸움을 겁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1층에 내려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갑자기 아니 내 집인데 내가 왜 죄송하지? 이때 야구방망이 들고 제 차 쳐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자력 탈환권은 언제만요? 즉시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한 번이라도 퇴각한 경우에는 자력 탈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을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또 작년 문제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력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문이 뭐가 돼요?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X에 허용이 돼요. 다만 어떻게 해요? 즉시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자력 방위권이나 자력 탈환권 행사하게 되면
법익이 침해될 수가 있고, 만약에 침탈자의 법익을 침해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정당 방위가 되고요.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무죄고 민사적으로는 뭐죠? 책임지지 않고요.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됐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력구제라고 하고요. 형사적으로는 무죄고 민사적으로는 뭘 지지 않냐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까지 끝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놈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즉시 자력으로 2단 엽책을 했더니 그놈이 이빨이 2대 나갔어요. 그러면 저의 자력 탈환권 때문에 누구의 법익이 침해된 거죠? 침탈자의 법익이 침해된 거니까 이건 뭐예요? 정당방위인 거예요. 따라서 무죄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상한 놈이 누워있길래 그냥 엉겹결이 옆에 보이는 화분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화분이 깨졌고요. 그 화분이 이웃집 화분이었다면 저 행위 때문에 누가 손해봤어요? 이웃집, 제3자가 피해를 본 거죠. 그걸 머리가 뭐죠? 죄송합니다. 이게 자력구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뭐죠? 긴급피난인 거죠. 긴급피난이고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무죄고 민사적으로는 뭐죠? 책임지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민법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뭐예요? 정당방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면 현장에서 뺐거나 추적 시까지 뺏어야 뭐예요? 정당방위인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는 뭐죠? 즉시 탈환해야지만 뭐가 돼요? 정당방위가 되고 재차 진입하면서 탈환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준점유가 나와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가 했냐면 점유권을 했는데 뭐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에요. 물건이 아닌 다른 것은. 다시 말하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준점유라고 하고요. 물론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점유가 뭐냐?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이 준점유고요. 내용은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점유권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소유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